평범한 가정의 특별한 선택. 안녕하세요. 저는 은서의 엄마입니다. 제 나이 69에 이 이야기를 하려니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IMF 외환위기 당시 제 나이는 겨우 45이었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꾼 딸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는데, 만약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은서는 없었을 거예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 은서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더군요. 남편이 다니던 중견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명예퇴직을 당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정말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원, 저는 주부로 살면서 매달 적금도 넣고 가끔 외식도 하고. 그런데 남편이 직장을 잃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50살이 넘은 나이에 재취업이 쉬울 리가 없었죠. 매일 구직 활동을 하러 나가지만 번번이 허탕만 치고, 집에 돌아오면 깊은 한숨만 내쉬는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면서도 몰래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은서야,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우리 딸 고생시키네.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은서에게만큼은 우리 딸은 뭘 해도 잘할 거야 라고 항상 응원해줬죠. 은서는 저희의 희망이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월급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됐어요. 저도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고요.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절이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더 끈끈해졌거든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주말에는 돈 안 드는 공원 산책을 하면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배웠습니다. 은서는 어릴 때부터 좀 특별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뭔가 계획적이고 야무진 아이였죠. 하지만 친구들이 인형놀이 할 때 은서는 제 옆에서 요리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재료들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뭔가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걸 너무 재미있어 했죠. 특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후로는 더 그랬어요. 제가 일하러 나가면 은서가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는데 냉장고에 있는 몇 안 되는 재료들로 맛있는 걸 만들어내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은 계란 2개에 파 조금, 남은 밥으로 볶음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집에 있던 참치캔 반 개와 김치를 조금 넣어 특별한 맛을 냈더군요. 남편이 그걸 먹고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딸이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네. 공부도 잘하는데 요리도 잘하네. 요리사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은서가 요리사라는 꿈을 품게 됐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꿈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진로 상담을 할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은서 성적으로 특목고나 좋은 일반고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은서는 조심스럽게 조리과가 있는 고등학교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너 같은 애가 왜 그런 소리를 해? 라며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아, 요리는 취미로 하고 안정적인 길을 걸어야 해.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왜 굳이? 아빠처럼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잘린다면? 요리사는 더 불안정하잖아. 너는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특히 제가 더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은서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잖니? 너라도 제대로 성공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지. 내가 우리 희망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은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와요. 당시만 해도 요리사라는 직업이 지금처럼 각광받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힘들고 돈 안 되는 일 정도로 여겨졌죠. 대학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은서에게 경영학과를 권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취업도 잘 된다고요. 은서는 저희 뜻을 따랐어요. 부모님이 오르실 거야. 안전한 길이 맞지 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경영학 수업을 들으니 재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기숙사에서 라면이라도 맛있게 끓여서 친구들에게 나눠줄 때만 눈이 반짝였다고 해요. 친구들은 너 나중에 요리사 해야겠다며 은서의 재능을 알아봐줬고요. 하지만 은서는 나는 경영학과 학생이야.
좋은 성적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우리 집을 일으켜야 해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던 은서에게 2학년 때 민준이라는 남자아이가 나타났죠. 민준이는 정말 로맨스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남자였어요. 키 크고 잘생긴 외모에 명문대 경영학과 수석 게다가 대기업 재벌 2세라는 소문까지 있었죠. 은서가 민준이를 만났을 때 민준이는 은서에게 너는 뭔가 다른 것 같다. 특별하다고 말해줬다고 해요. 늘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말만 듣던 은서에게 민준이의 말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민준이와의 데이트는 은서가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었죠. 비싼 레스토랑, 고급 카페, 명품 매장. 은서가 그동안 힘들었던 현실을 잠시 잊고 꿈을 꾸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은서의 진로 고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겠죠. 이렇게 되면 부모님도 안심하시겠지? 하고요. 처음 민준이를 집에 데려왔을 때 저희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비싼 선물까지 들고 오는 모습에 감탄했죠. 경영학과 수석이라니 똑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앞으로 걱정 없겠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은서도 느꼈을 겁니다. 민준이가 올 때마다 우리 집의 소박한 분위기와 그의 화려함이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민준이는 겉으로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뭔가를 느꼈는지 민준이가 간 후에 은서에게 조용히 말했죠. 딸아, 사람은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그때는 그 말뜻을 은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부부의 걱정이 현실이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은서가 민준이와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대요. 민준이가 항상 자신의 의견대로만 모든 걸 결정했고 은서를 마치 예쁜 액세서리처럼 소개했거든요. 은서는 정치나 경제 얘기는 어려워해. 순수해서 좋아. 그냥 예쁘게 웃고만 있으면 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서는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다고 해요. 결정적인 순간은 졸업을 앞두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죠. 은서가 요리나 식품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민준이의 표정이 확 변했답니다.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예쁘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해줄게. 왜 굳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해? 은서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무능한 존재로만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 말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은서 마음속에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고민이 깊어질 때쯤 저희는 은서의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밥 먹다 말고 멍하니 있는 은서에게 제가 물었죠. 딸아, 뭔가 고민이 있구나. 제 말에 은서는 그만 눈물을 터뜨렸어요. 민준이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자신의 꿈에 대한 고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은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딸아, 아빠가 IMF 때 배운 게 하나 있어. 남에게 기대서 사는 인생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한번 해봐라. 아빠는 믿는다. 저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은서야, 사랑은 서로를 키워주는 거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야. 내가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게 말이 돼? 우리 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애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은서는 마음을 정리했다고 해요. 저희가 쉬운 길을 택하는 걸 반대한 게 아니라 딸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은서는 혼자 시간을 갖고 싶어서 배낭여행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만 했다더군요. 혼자 여행 위험하잖아. 그냥 우리 같이 가자. 내가 좋은 호텔 잡아줄게. 이해 안 돼? 뭔가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다 해결해줄게. 민준이의 반응을 보면서 은서는 더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고요. 배낭 하나 메고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은서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귤 농장 할머니가 해주신 요리는 정성이고 사랑이다라는 말씀부터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다 제주도로 내려와 작은 레스토랑을 연 셰프의 이건 내 선택이니까라는 말까지, 특히 의존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한 여행객의 말이 은서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고 해요. 여행 마지막 날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면서 은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가 개척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은서는 민준이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나 우리 헤어지고 싶어. 민준이는 당황스러워하며 미쳤냐? 나 같은 남자 다신 못 만날 텐데? 너 혼자 뭘 할 수 있는데? 라며 은서를 깎아내렸다고 해요.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후련했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헤어진 후 은서는 저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요리 공부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싶어요. 저희는 걱정이 됐지만 남편은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IMF 때 배운 게 하나 있어. 안전한 길이란 건 사실 없다는 거야.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으니 해봐라.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대신 정말 열심히 해야 해. 그렇게 은서는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요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방학 때는 요리학원에 다니고 학기 중에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손이 거칠어지고 하루 종일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집에 와서 울기도 했다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하고 셰프에게 인정받으며 기본기를 다져나갔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은서는 본격적으로 요리 전문학교에 등록했습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아 학자금 대출을 받고 밤에는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죠.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오히려 재미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간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6개월 동안 샐러드만 만들었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주방 문화에 크게 좌절했대요. 창의적인 요리는 꿈도 꿀 수 없었죠.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민준이 말이 맞았나? 그런 고민을 하던 은서에게 우연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비스트로 레스토랑에서 보조 셰프를 구한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사장님은 자연 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요리를 하고 싶다는 은서의 말에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자유롭게 요리해보라고 했답니다. 은서는 두부를 갈아 넣은 크림 파스타를 만들었고 사장님은 참신하면서도 맛있다며 은서를 합격시켰죠. 그곳에서 은서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사장님은 은서의 의견도 들어주고 메뉴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은서가 만든 자연채소 리조또를 먹고 손님들이 정말 특별하고 맛있다고 칭찬할 때마다 은서는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해요. 그렇게 2년 정도 일하면서 은서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내 레스토랑을 열어보고 싶다 하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 같았죠. 사장님은 은서에게 자본금부터 모으고 경영 공부도 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컨셉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은서는 그때부터 독립 준비를 체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월급의 퍼센트를 저축하고 퇴근 후 밤늦게까지 경영 공부를 하고 성공한 레스토랑들을 돌아다니며 연구했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홍대 근처에 5평 남짓한 작은 상가 건물이 임대 매물로 나왔을 때 은서는 지금이 기회다 싶었다더군요. 저희는 은서가 걱정됐지만 남편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면 우리가 응원해주겠다며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을 내어줬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고맙고 든든했다더군요. 드디어 2015년 봄 은서의 첫 번째 레스토랑 자연담이 문을 열었어요. 오픈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남편과 제가 주말마다 가서 도왔어요. 남편은 테이블을 만들고 저는 커튼과 쿠션을 직접 만들었죠. 은서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첫 주에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임대료와 재료비를 생각하면 완전 적자였죠.
밤에 혼자 가게 정리하면서 울기도 했다는 은서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민준이 말이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더군요. 하지만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토피가 있는 손님이 덕분에 외식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했고 블로거의 리뷰가 화제가 되면서 손님이 급격히 늘었죠. 오픈 6개월 만에 예약 없이는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운영하며 안정 궤도에 오르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싶다며 두 번째 매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매장을 합정역 근처에 열고 9년에는 강남에 세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강남점은 좀 다른 분위기의 다른 방식의 컨셉이었어요.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오픈 키친에 쿠킹 스튜디오까지 갖춘 프리미엄 매장이었죠. 오픈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찼다고 해요. 그리고 그해 말 정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요리 전문 잡지에서 올해의 신진 셰프로 우리 은서를 선정한 거예요.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설거지부터 시작했던 우리 딸이 이런 자리에 서다니. 은서가 수상 소감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든 지지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남편과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네.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 성공했구나. 그 수상 이후로 은서는 TV에도 나오고 요리책 출간 제의도 받으며 유명해졌지만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또 다른 큰 위기가 왔습니다. 매장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매출이 90 이상 줄었죠. 이번에는 정말 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은서는 이전의 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대폭 확대하고 집에서도 레스토랑 퀄리티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밀키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자연담 홈쿠킹 밀키트는 첫 달에 1000개가 팔렸고 6개월 만에 월 5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된 거죠. 지금 은서는 자연재료 전문 레스토랑 체인점을 6개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도 50여 명이 되었고 밀키트 사업도 월 1만 개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설레고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요리를 선보일까 고민하는 은서를 볼 때면 저도 행복합니다.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은서가 민준이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경제적으론 풍요로웠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후회를 했을 겁니다. 은서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어준 안락한 세상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요. 실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게 제 책임이고 제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의 기쁨도 오롯이 제 것이고요. 진정한 성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우리 딸에게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은서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 모두 각자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선택하기 전에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하지 않은 꿈을 현실로 만든 우리 딸처럼 여러분도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